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홍보가 많습니다. 네. 7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수업은 이번 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은 녹화본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이야기 좀 할게요. 애플이 그동안 AI 열등생이었잖아요. 애플은 그동안 AI 어떡하지?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M4라는 것들을 공개를 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동안에 M 시리즈가 사실 괴물 반도체라고 불렸는데 M1, M2, M3로 갈수록 AI 성능 개선은 미미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NPU라고 하는 거, Neu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애플은 Neural Engine이라고 하죠. 네, Neural Engine. Neural Engine이라고 하는 게 M1 때는 이게 6% 면적 비중, 그리고 M2 때는 4%, M3 때는 3%. 이게 원래는 M4 때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겠죠. 사실은 이 AI보다는 GPU 성능 개선에 집중했었어요. GPU. 사실 AI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M4의 설계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번에 이게 38 TOPS 초당 38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아마 이래서 면적을 많이 늘렸을 겁니다.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자, 요게 AI PC용 칩셋에서 제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요게 45 TOPS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WWDC에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자, 칩셋은 이미 나왔고요. 자, 놀라운 거는 이게 맥북보다 아이패드 프로에 먼저 넣었어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M2를 썼습니다. M2. 근데 바로 M4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M3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M4로 내놓은 거예요. 6개월 만에. M3 탑재 PC 사신 분들은 참 애석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사길 잘했네. 자, M4를 지금 아이패드 프로 저도 이거 한번 구입해볼까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쪽에 많은 힘을 실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스몰 랭귀지 모델,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은 구글 제미나이하고 오픈 AI, 챗GPT. 역시 애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없잖아, 니들 LLM 없잖아 라고 했더니 야, 우리는 CPND라는 이 네 가지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네트워크는 없지만, 네. 자,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 LLM 가져오면 되지. 이걸 통해서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스몰 랭귀지 모델, 요거는 자체 파인 튜닝을 통해서 구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이미지 투 텍스트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구글 제미나이 신규 버전에 대한 픽시 이야기하면서 자, 이미지에 있는 걸 가지고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전트 AI, 시리의 에이전트 AI를 구현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가능하냐?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거 띄워가지고요.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치즈 돈가스 저거 주문해줘.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아마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디바이스 단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계속 공개를 했었습니다. MMT라는 자기들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하나가, 자, 이거를 D램보다는 낸드를 가지고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낸드를 가지고 AI를 돌리겠다. 왜냐면 낸드는 D램 대비해서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번 썼다 하면 수명 문제, 버닝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뭘 공개했냐면요, ZUFS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주프스라고 하는지 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구글도 제민인 줄 알았는데 제미나이라고 하니까 주프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UFS를 AI에 맞게 개선한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용 스토리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이런 것들을 구현한 건데, 자, 이걸 또 SK 하이닉스가 하네요. 공교롭게도. 주문형 D램을 넘어서 이제 주문형 낸드 플래시도 하이닉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LLM이죠. LLW입니다. 네, 제가 요즘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라는 이제 주문형 D램을 SK 하이닉스가 애플한테 납품한 적이죠. 아마 이것도 애플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공개한 거 아닐까라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 시장을 보는, AI 사이클의 하반기 시장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6월에 두 회사의 입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물론 5월에 엔비디아 실적,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데요. 6월에 애플의 WWDC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지가 하반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5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까지 반도체 섹터들이 약간 힘을 잃고, 네,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고 기대감을 다운시켜 놓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6월에 온디바이스 AI 기대감까지 심어준다 그러면 단기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는 결국은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기환 및 정치 변수들의 악재를 한번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바이든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4배, 4배 때렸습니다. 4배. 기존 25%에서 100% 관세를 때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때는 더 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이제 악재를 녹여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악재가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그 뒤에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 코로나 때 큰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때 폭락할 때 막 1,400까지 내려갈 때, 그때가 이제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 그 정도까지 뭐 조정을 오진 않겠지만 미리 좀 준비하고 있으면, 네,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자체 서버용 AI 반도체 또 지금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M4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서버용 칩은 M2 울트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M2 울트라가 어떤 거냐면, 자, M2,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죠. 요거를 2개를 하면요, 요게 이제 프로가 되고요. 프로를 2개를 하면 요게 울트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칩을 요렇게 하는데 요 실리콘 브리지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 여기 실리콘 브리지. 이게 애플의 기술입니다. 칩 못 붙이는 거. 그러면 요거를 4개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죠?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부터요.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OS부터 AP, 그리고 이게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내재화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이런 식의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2.5D 패키징 있잖아요. 이게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 써가지고 이거 연결하는 것도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금 GPU 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HBM하고 2.5D 패키징 하는 것도 장난 아닌데, 이거를 그냥 실리콘 인터포저 그냥 빼버리고 그냥 옆에 브리지 넣고 연결하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정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M2 울트라를 가지고 AI 가속기, 서버용 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 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네, 엔비디아 칩 써야 될 겁니다. 아마 B200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려면 결국 이게 필요하고요. 결국 이제 추론 쪽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론은 A식으로 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고 데이터 트레이닝은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 H200 같은 것도 많이 사겠죠.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해 볼 회사는요,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정말 업사이드가 많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칩스법을 볼 수밖에 없죠. 미국의 칩스법. 바이든의 핵심은 이제 칩스법하고 IRA인데 지금 IRA는 불확실성이 커졌죠. 네, 트럼프가 들어오면. 물론 칩스법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당초 인텔이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요. TSMC는 660억 달러. 그리고 삼성은 400억 달러. 이거 다 합치면 이 세 개 회사만 해도 2,000억 달러가 넘죠. 당초 투자하기로 한 것보다 거의 지금 3, 4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요. 결국 팹이, 첨단 팹이 많아지고요. 첨단 팹이 많아지면 코미코 같은 세정, 코팅, 그리고 세라믹 부품 이런 것들이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인텔하고도 많은 거래를 하고 있죠. 힐스보로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도 거래하고 있고 여기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코미코는 이 세 개 회사 다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구조는요. 네, 일단 국내 사업 부분이 있고요. 세정하고 코팅 쪽이겠죠. 그리고 미주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요즘에 성장의 핵심은 미코 세라믹스. 이거는 이제 전공정, ALD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네, 부품. 세라믹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결 조정이 필요하겠죠. 계열사 간의 거래가 있으니까. 자, 국내 쪽에 작년에 한 1270억인데 올해는 한 13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주 쪽이 작년에 한 520억인데 올해는 한 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주 쪽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동안 미주는 여기 적자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움 놀이가 백조로 변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가 뭐 한 760억 작년 되는데 올해는 한 81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코 세라믹스가 작년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1700억. 무려 3배 성장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쪽이.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연결 조정이 한 작년에 70억인데 네, 올해는 한 마이너스 한 80억. 상계된다고 하죠. 네, 계열사끼리 거래할 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3,072억, 영업이익은 331억을 기록했고요. 현재 지금 시총 오늘 5월 14일자 9,700억 정도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요.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4,070억,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 이익은 미코 세라믹스가 이제 100% 자회사가 됐죠. 그래서 연결로 다 잡힙니다. 미코 세라믹스만 올해 한 4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까지 지금 네,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미코 세라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 70%가 이제 세라믹 히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고객은 원익 IPS, 테스, 그리고 해외는 AMS, 인터내셔널 뭐 이런 회사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쪽 시장은 기존에 일본 기업 한 곳이 거의 90%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이 딸리는 데인데 여기 국산화를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인버 안에서 ESC 척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웨이퍼를 놓는 이런 밑에 구조물인데 거기도 굉장히 최근에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출 규모는 아직 세라믹 히터보다 좀 떨어지는데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옥사이드 에처 중에서 지금 이제 약간 선택비, 그러니까 깊게 뚫어야 하고 오랜 공정 시간이 필요한 쪽에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ESC 척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도쿄 일렉트론하고 램 리서치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는 이미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본 기업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80~90% 장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산화를 통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7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댓글 상단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책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구입하실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요즘에 봄나들이 참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IT신에 대한 애정 꾸준히 감사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 채널은 거의 동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